제가 IR 피칭에 참여해본 경험이 없는데 너무 좋은 기회에 이제 추천을 해주시고, 그리고 IR도 해볼 수 있는데 피드백까지, VC 피드백까지 들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저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서 듣고 나서 뭔가 기억에 남는 그런 피칭이 좋은 피칭인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경쟁자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생겼어요. 그러는 가운데 저희가 차별화하고 있는 부분을 저는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 부분이 잘 드러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꿈날의 송그냥입니다. 저희 꿈날은 노인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만들고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 플랫폼과 가상현실 프로그램,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돌봄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들 중에서 저희가 가장 차별화되고 현재 가장 집중하고 있는 안부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작년 6월에 부모님 안부 건강 지수라는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총 765명의 사람들이 참여를 했고요. 그 설문 중 2가지 질문입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과 보통 몇 분의 대화를 나누나요? 우리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는 상대는 일주일에 몇 명이나 되나요? 설문 결과를 보면 나의 부모님과 일주일에 10분도 대화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사람이 39%나 됩니다. 그리고 누가 됐든 우리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는 상대가 일주일에 2명 이하라고 응답한 사람이 무려 65%나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화 상대도 없는 노인들은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까요? 그들은 집안에서 혼자 TV만 틀어놓고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기가 일쑤입니다. 대화가 노인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이미 이 문제를 걱정하고 계실 겁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부돌봄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안부돌봄 서비스는 단순히 부모님의 일상과 건강을 점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치매를 예방하는 전화 프로그램입니다. 진행 방법은 노인 한 명에 대해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안부돌봄 계획을 세웁니다. 매일 어르신과 안부 통화를 하고 보호자들에게 알림톡을 보내드립니다. 매월 보호자와 상담 전화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일상점검, 화요일 건강관리, 수요일에는 치매 예방 게임, 이렇게 프로그램은 매일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 보호자에게 알림톡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000회 이상의 상담 기록을 바탕으로 40명의 노인들이 시범 테스트에 참여했고, 다양한 유형의 노인 데이터를 축적하고 유형별로 200여 개의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가장 감동하는 돌봄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안부 돌봄 서비스는 다양한 확산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우선 돌봄 서비스 플랫폼의 고객 락인 효과로 방문 돌봄 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 돌봄 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도 문제없이 비대면으로 돌봄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개인별 맞춤 프로그램, 상담 교육 매뉴얼화, 노인 상담 전문가 양성으로 비슷한 다른 방문 돌봄 서비스들과 확실한 차별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안부 돌봄의 다양한 사례는 빅데이터로 축적되어 앞으로 더 정교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저희 노인 돌봄 서비스 플랫폼은 고객들의 요구에 따라 발전되어 왔는데요. 방문 돌봄 서비스 플랫폼을 제일 처음 만들었고, 요양병원 찾기와 노인 돌봄 소식을 추가하고 안부 돌봄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현재 저희 플랫폼에는 2,500명의 회원가입과 1,300건의 서비스를 수행한 성과가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해도 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하는 애매한 상태의 노인 700만 명. 이분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면 4년 후에는 138억 원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10여 년간 노인 분야의 창업을 준비하면서 공부도 하고 모든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저희 팀원들은 모두 이런 노인 전문가들입니다. 이렇게까지 수명이 길어진 세상은 우리 모두에게 처음입니다. 저희는 이런 시대를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를 받으시다가 얼마 전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신 어르신이 아들한테 엄마를 부탁해 거기 다시 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울컥했었는데요.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서 시간만 보내는 노년이 아니라 진짜 인생을 사는 꿈을 저희 꿈날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이랑 그리고 단위당 볼 수 있는 유닛 이코노믹스에 대한 설명을 같이 해주시면 4년 후 138억 원이라는 매출에 대해서 청자가 공감하기가 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개발을 하려면 개발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와 어떤 식으로 이제 소싱을 해서 개발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에 조금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미렉스 파트너스의 오지성이라고 합니다. 인라이트 벤처스의 손민호입니다. 네, 꿈날 같은 경우는 잘된 점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발표 기술인데요. 피칭의 속도라든가 톤이 굉장히 차분해서 청자의 집중이 굉장히 잘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성 관련해서도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그 노인분들에 대한 케어라고 하는 모두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서 청자가 이 문제의식에 대해서 공감하기에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PPT 자료 구성은 전반적으로 시장의 문제에 대해서 정의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솔루션 그리고 그 상세적인 내용들을 쭉 풀어나가시는 IR 자료가 보통 가져야 되는 구성을 잘 따르고 있어서 좋은 구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장기 요양에 대한 자료를 활용해서 돌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문제점 제기를 한 부분이 되게 잘 와닿았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해도를 쉽게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라든지 배경 설명하는 것이 매우 좋았던 것 같습니다. 먼저 내용 순서 관련해서는 플랫폼의 성과는 안부 돌봄 서비스의 현황 바로 다음에 배치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플랫폼의 성과와 현황을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한 다음에 확산 효과와 발전 과정을 설명하는 게 청자가 이해하기 좀 더 쉬운 논리적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내용 보강은 먼저 안부 돌봄 서비스의 확산 효과 페이지에서 생각을 정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현재 버전은 원하는 핵심 내용들이 장표의 제목이랑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다음 장인 발전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라면 그 피저빌리티가 낮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서 공감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하셔서 그 장표의 내용의 층위를 좀 다듬으시는 작업이랑 그 현실성이 있는 내용들도 좀 구성을 바꾸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과 유닛 이코노믹스 설명도 추가가 되면 좋겠는데요. 현재는 저희의 수익 모델에 대한 설명이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이랑 그리고 단위당 볼 수 있는 유닛 이코노믹스에 대한 설명을 같이 해주시면 4년 후 138억 원이라는 매출에 대해서 청자가 공감하기가 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의 성과 관련해서 지금은 스냅샷으로 그 숫자들을 보여주고 계신데 저희가 초기 기업인 만큼 스냅샷으로 숫자를 따기보다는 그 시계열로 내용을 보여주셔서 그 트렌드를 청자가 파악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좀 더 공감이 되기 좋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투자금 용처랑 투자금을 통해서 달성 가능한 마일스톤을 함께 보여주시는 게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는 IR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치 목표 금액이나 해당 금액으로 하시려는 일등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서 이 투자금을 얼마를 어디에 쓸 건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서 투자자들이 고민을 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 관점에서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수익화, 두 번째는 스케일업, 세 번째는 경쟁사 분석입니다.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하시면 장기적으로 저희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사업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개선점에 대해서는 전체 PT 시간에 그 배경 설명에 대한 부분이 이제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구성하셨는데 조금 배경 설명을 줄이시고 오히려 우리 서비스에 대한 부분과 기술에 대한 부분 그리고 특히 AI 기술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을 어떻게 구현할 건지에 대한 특히나 이제 우리가 개발을 하려면 개발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와 어떤 식으로 이제 소싱을 해서 개발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에 조금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성장 단계별로 사업 계획을 조금 더 정리를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력 충원을 언제쯤 하고 개발을 언제쯤 맞춰서 본격적인 서비스는 언제쯤 진행한다 정도의 내용이 보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